의료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덧방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공간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자리 잡을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게 바로 시공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게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요 부분에서 떼어낸 이 실리콘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툭 부러지죠? 네. 이거는 지금 그 창틀 전용 실리콘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탄성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건 내부용 실리콘입니다. 이거는 거의 양심이 없는 그런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전부 다 이거 저기요. 내부용 실리콘. 이거는 솔직히 기능을 못합니다. 못해. 까진 거고요. 여기는 아직 이게 완성우레탄이 안 말랐네요. 아마 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벽체를 긁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이 프레임을 긁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똑같은 차종인데 지금 100만원 비싸지만 5년 동안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좋은 A급 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100만원 싸지만 5년 안에 2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사시겠습니까? 물론 당장 100만원 와, 라인 깔끔하다. 야야 자, 네. 라인 미쳤다. 자, 이게 샷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우아한 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외부 쿠킹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외부 쿠킹에는 시공 방법이 있는데 시공 방법이 그냥 무조건적인 덧방 치는 시공이 있고요. 그리고 제거하는 시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거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거를 얼마나 하느냐.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제거를 한다고 해도 전부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갈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실리콘을 쏘면은 진짜 1, 2년도 안 돼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좀 양심적으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요 정도를 깝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리콘이 이제 자리 잡을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요 정도 해서 여기 이제 페인트 도막이나 실리콘의 잔여물을 긁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넓게 도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양심적인 시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아한 쿠킹은 특별히 금액 문제 때문에 요청을 특별히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실리콘을 전부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자율이 굉장히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싼 가격으로 단가를 들어오면은 실리콘도 좀 아끼면서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좀 살이 들어가겠지만 이 기존 실리콘이 있던 자리에는 또 살이 도막이 이제 안 먹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얇게 도포된 부위, 그런 부분들이 갈라진, 지금 여기 갈라진 거 이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갈라져 있어요. 요 밑에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자, 갈라져 있죠? 요게 이제 얇게 위에 이렇게 갈라진 데에다가 얇게 다시 도포를 해버리면 이 부분이 또 갈라집니다. 얇게 도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두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AS 기간 3년을 버티면 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을 하진 않지만 굳이 요청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한 반 제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 칼질을 해서 이렇게 벗겨내고 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벗겨냈죠? 자, 그리고 이 모서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모서리. 이것 때문에 각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제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제거하고 스크래퍼로, 나 저것 좀 한번 줘볼래? 흡착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1층인데다가 딱 느낌을 보니까 페인트 칠 외벽 도색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지저분하게 해놓으면은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테이핑 다 하고 할 겁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불 켜나가는 거. 요런 지금 실리콘 잔여물들이 시간이 되면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도포를 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32평인가 그런데 여기 그냥 제가 와서 덧방 치면은 2시간도 안 걸립니다. 진짜 솔직히. 게다가 1층이라서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제거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외부 코팅은.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벽체면에 아무래도 뭐 이물질 같은 게 약간씩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쇠설질을 하고 선풍기로 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액상으로 된 거를 붓으로 찍어서 바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이제 비싸고 양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편의상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한 걸로 해야겠죠? PPL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잠깐만, 백업제 조금만 뜯어줘봐. 자, 백업제를 제가 지금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거한 거에 보면은 백업제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백업제 여기 있죠?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백업제. 그래서 여기가 지금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단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백업재를 가져온 겁니다. 자, 백업재를 백업재를 이렇게 꽉 맞아 들어가게 쏙, 자,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물론 실리콘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실리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여기 이제 색깔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쫙.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여기 색깔 보이죠? 이제 프라이머, 그러니까 본드 역할이에요. 본드 역할. 우리 테이프, 어딘가에 테이프 붙이는데 그 테이프 접착력만으로 좀 부족한 경우에 만약에 본드 칠을 하고 붙인다 그러면 엄청 튼튼하게 붙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창호 전용 실리콘이 접착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데, 안 그래도 좋은 접착력에 더 접착력을 배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수명에 한 1-20%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아한 쿠킹이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통 이 프레임 있는 데는 잘 안 까요. 덧방 시공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그냥 덧방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다가 시공하는 것, 그리고 여기다가 시공하는 것. 실리콘이 붙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훨씬 여기가 넓고 안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 지금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 안쪽에도 실리콘이 다 자기를 잡을 거예요. 근데 한 요 정도까지 광폭으로 실링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실리콘이 자리 잡을 위치가 많아집니다. 각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정도 덧방이 돼 있으면은 덧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위에다가는 덧방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밑에 게 떨어지면 아까 여기 갈라진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갈라진 거 그대로 다시 갈라지거나 밑에 게 들뜨면 같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자가 많은 시공입니다. 찍으면은, 자,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공간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자리 잡을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바로 시공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게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밝기 많이 올렸어요? 아니? 자, 이렇게 안에까지 쏙쏙 들어가게 실리콘을 많이 도포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 파이프 배관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옵니다. 좀 모양이 서투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비교가 되죠? 자, 우아한 쿠킹은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여기까지 쭉 시공을 하는 거를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요 부분에서 떼어낸 이 실리콘을 봤을 때 보면 지금 툭 부러지죠? 이거는 지금 그 창틀 전용 실리콘이 아니에요. 이렇게 탄성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건 내부용 실리콘입니다. 이거는 거의 양심이 없는 그런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당 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가격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평이다 이러면은 평당 10,000원이면 30만원이잖아요. 그럼 30만원이면 솔직히 이 외부 창호 전용 실리콘으로 쓰면은 30평이면은 적어도 한 평에 하나씩은 들어간다고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박스 반이거든요. 요즘에 이 창호 전용 실리콘이 막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박스에 싸면 7만원, 비싸면 8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박스 반이면 8만원으로만 쳐도 12만원이죠. 그러면 프라이머에다가 뭐 점심값, 경비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은 뭐 한 15만원은 기본으로 하루에 나가는 거예요. 경비가. 그러면 15만원 남겠죠? 그러니까 이 로프트하고 작업 이런 기술, 좋은 기술 가지고 누가 15만원 남겨 먹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끝내고 한 건 더 치는 방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경쟁을 해서 오더를 많이 잡아가지고 하루 2건에서 단가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30평짜리 2건,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도 15만원씩 2건이면 30이잖아요. 하루 종일 이동까지 해야 되고 중간에 30만원 받고 그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어디서 또 금액을 남기느냐, 바로 이 자재 사용. 자재를 속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공을 하러 제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해놓은 데들이 많아요. 엉뚱한 자재를 가지고, 심지어는 유리 글레이징용 실리콘으로 여기를 해놓은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샤시, 그러니까 아파트 창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덜 하지만 반대편에 이제 메인 베란다 창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창문이 크잖아요. 그 큰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과정에서 쿵쿵 닫히면서 이 유격이 생겨요.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세하게 창호가 흔들릴 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실리콘을, 돌처럼 굳어버리는 실리콘을 쓰면은 바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자재예요. 가격이 싸니까 이런 걸로 그냥 때려 넣어 가지고 작업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창호 전용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10년 지난 것도 떼보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니까 탄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 창호 같은 경우는 창호 전용 실리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내후성이라는 그 기능이에요. 내후성이 없으면은 이 외부에서 실리콘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후성이라는 게 뭐냐면 각종 기후를 견디는 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장마까지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자외선이 엄청 강하고 한파가 왔을 때는 엄청 춥고, 그러니까 이 하이샤시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철제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전봇대에 걸려있는 이 전기줄이 여름과 겨울에 늘어지고 팽창하고 또 축소하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늘어졌다 다시 이제 팽팽해졌다 반복하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설치할 때 팽팽하게
설치를 해버리면 이제 겨울철에 그게 더 수축하면서 끊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늘어지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을 반복하면서 이 벽체랑 샤시 프레임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좁혀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버티지 못하고 지금 이런 모양처럼 가운데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부 코킹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 부분이 들뜨는 경우는 기존에 작업을 할 때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접착력이 떨어져 가지고 또는 프라이머를 도포하지 않아서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 여기처럼 가운데가 갈라지는 경우는 이렇게 창호 전용 실리콘을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곳들을 현장을 제가 많이 보니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재 사용이 결국 수명을 5년, 길게는 10년까지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솔직히 한두 해 겨울만 딱 버티고 나면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거의 양심이 없는 시공자의 시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우개 아니에요, 지우개? 봐봐요. 소리가 아, 이렇게 툭툭 갈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버티는 힘이 있습니까? 이거 내부용이에요. 싸구려. 외부에 쓸 수 있는 실리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재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마진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안에서는 바깥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대충 시공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되도록이면 정석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까지 AS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 클로즈업이요? 자, 시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시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전부 다 이거 저기요. 내부용 실리콘. 이거는 솔직히 기능을 못합니다. 못해. 알아서 해. 근데 학교하는 것보다 네. 놔두는 게 나아.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그리고 자, 여기는 누가 변성 우레탄을 여기 약간 덕적지 발라놨네요. 여기 물 새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핑크 여기 도막 있죠? 핑크 도막을 웬만하면 최대한 이렇게 긁어내야 됩니다. 자, 뭐 의료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덧방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적당히네요. 그러니까 이 덧방은 안 하는 게 솔직히 그거 덧방 해놓고 2, 3년 지나서 문제 바로 생겨가지고 연락하면은 AS 기간은 지났겠죠. 그러니까 AS 기간은 지났으니까 책임이 없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또 다른 업체 알아봐가지고 다시 또 시공해야 돼요. 돈이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래서 그냥 일반 덧방 시공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줬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소리 안 나게 딱 옮기면 되잖아. 되게 해요? 그럼 지금 다시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지? 자, 여기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냥 쇠돌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자, 하고, 자 이제 또 엄청나게 여기서 불면 저기 다 묻겠죠? 오, 왜 바보같이 불면 안 되고? 하고. 자, 프라이머까지 도포를 했고요. 아까는 백업제를 넣었지만 속이 지금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실리콘으로 채워 넣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실리콘이 헤라에 있던 실리콘이 약간 굳었네요. 자, 지저분하게 묻지 않고 깔끔하게 수정 잘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1층이다 보니까 위에 줄이 길죠? 위에 줄이 길면 자, 이렇게 롤링이 가능해서 옆창문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촬영 때문에 안 한 거지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 줄 타고 소화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근데 최상층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창문 하나가 최대예요. 이것도 좀 힘들게 해야 됩니다. 손을 뻗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상층으로부터 5개 층 정도는 추가금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코팅 로프 작업 시에 거의 모든 작업자들이 동일하게 추가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모서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서리. 까진 거고요. 여기는 아직 이게 연성우레탄이 안 말랐네요. 아마 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벽체를 긁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이 프레임을 긁어내는 거죠.
자, 테이핑 완료했고요. 프라이머. 자,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여러분이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똑같은 차종인데 지금 100만원 비싸지만 5년 동안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좋은 A급 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100만원 싸지만 5년 안에 2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사시겠습니까? 물론 당장 100만원 싸지만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중고차의 특성상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갈 차를 선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킹도 제가 시공하는 이러한 형태로 거의 최대한 제거를 하고 시공을 하면 실리콘 수명대로 갑니다. 이 창호 전용 실리콘이 8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보고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덧방 시공은 가격이 싸죠. 싼데 사실 2, 3년 내에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당장 100만원 비싸지만 수리비 5년 동안 안 들어갈 그런 A급의 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리비가 들어갈 그런 잠재력이 있는 차는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방을 덕지덕지 쳐놓으면은 그걸 제거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추가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마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라이머까지 도포를 해놨죠. 아주 두껍게 들어갑니다. 저 우아한 코킹은 용역 하청 절대 없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합니다. 도지우군하고. 사실상 혼자 다 합니다. 한번 받아주시죠. 예. 이거 끝나고 영상 한번 봐보세요. 네? 밝기가 밝기는 조금 조절하면 돼. 편집할 때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냐?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최대한 넓고 두껍게 꼼꼼하게 문제 안 생기게 잡아드린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1층이라서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테이핑까지 했습니다. 1층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시니까. 그래도 살이 좀 덜 입혀진 것 같은 곳은 한 번 더 살을 입혀서
라인 깔끔하다. 야야 야. 자 오케이. 라인 미쳤다. 자, 그냥 샷이 아니에요 그냥? 괜찮죠? 자 여기까지 그냥 샷인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예약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서비스로 욕실 곰팡이 방지 오염 실리콘 시공하는 그거를 좀 서비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예약을 해주시고 구독과 댓글로 인증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그분들 세대에 방문해서 그 시공을 좀 서비스로 해드릴 그런 이벤트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마가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아한쿠킹의 시공 영상 그리고 설명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흥미롭게 또 보셨고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독 버튼은 많이 누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2번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아한쿠킹 최우영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시려고 하는데 자 똑같은 연식의 차입니다. 근데 하나는 기존의 차를 쓰던 사람이 좀 많이 막 썼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둘 다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 2년 뒤에 아니지 잠깐만 자 편집. 자 편집